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잘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40대 후반인 나는 6살 어린 아내와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해 결혼하게 되었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에 찌들어가며 점차 그 열정은 식어갔다. 하나 있는 아들은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평일에는 아내와 나 둘뿐이었다. 아내도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 우리는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였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대부분 무미건조한 편이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친구와의 만남이 내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한다.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집 현관에 못 보던 여자의 신발이 놓여져 있었다. 나는 늦은 시간에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한 것인지 궁금해졌다. 거실에는 처음 보는 그녀가 아내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내의 대학교 동창이라는 정숙 씨였다. 그게 그녀와 나의 첫 만남이었다. 아내의 대학 시절 친구라는 소개를 받고 인사를 나누었을 때 그녀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내도 40대 초반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나름 매력적인 여자였지만 정숙 씨는 더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아내는 친구가 얼마 전 미국에서 돌아왔다면서 대학 시절 친한 친구였다고 소개했다. 그날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정숙 씨는 20대 후반 결혼을 했고 그 남자를 따라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남편이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고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다. 저녁을 먹고 떠나려는 정숙 씨를 아내가 기어코 붙잡았고 정숙 씨는 그렇게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가게 되었다.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나에게 아내는 묻지도 않은 정숙 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이야기부터 남편에게 매를 맞기까지 했다는 이야기까지 말이다. 사실 아내의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나는 정숙 씨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다. 예쁜 외모뿐만이 아니라 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야릇해 보이는 눈빛과 표정들이 그 이유였을까?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남자로서 바라보는 정숙 씨는 분명 야한 여자라는 직감이 들었다.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모습이 얼굴에 쓰여 있었다. 나는 그렇게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출근을 해서도 나는 정숙 씨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미혼이었다면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정숙 씨의 얼굴과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나는 그녀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퇴근한 집에는 정숙 씨는 없고 아내뿐이었다. 나는 정숙 씨가 가지 않고 집에 있기를 원했었나 보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 내색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퇴근길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아내와 정숙 씨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순간 내 두 눈을 의심했지만 정숙 씨가 분명했다. 아내도 나를 확인하고는 내게 손을 흔들었고 정숙 씨도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반가운 발걸음으로 나는 아내와 정숙 씨에게 다가갔고 우리는 집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다. 정숙 씨가 끌고 온 큰 여행용 캐리어를 보고는
혹시 우리 집에서 오래 머물다 갈 생각인가 싶어서 내심 기대가 되었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집에 며칠이라도 머물러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몇 잔 나누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갑자기 아내가 나에게 정숙 씨를 우리 집에서 당분간이라도 머물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지금은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저렴한 호텔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했고, 아내는 친구가 모텔이나 다름없는 호텔에 머무르는 것이 마음이 쓰인다고 했다.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그 순간 정숙 씨와 눈이 마주쳤고, 야릇하면서도 무언가를 갈구하는 정숙 씨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알겠다는 대답을 했고, 그렇게 정숙 씨는 당분간 작은 방에서 지내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미안해하는 아내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느낌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정숙 씨로 인해 적막하기만 했던 집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많은 대화가 오고 갔고 집이 사람 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정숙 씨와도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회사 일로 퇴근이 늦어지겠다는 연락을 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면서 미안하다고 정숙 씨랑 알아서 저녁을 먹으라며 전화를 해왔다. 정숙 씨가 우리 집에서 지낸 지도 2주가 다 되어가는 무렵이었다. 퇴근 후 돌아간 집에는 정숙 씨가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던 정숙 씨를 보자마자 심장이 미친 것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음 같아서는 본능을 따라 행동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사정없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정숙 씨와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따라 정숙 씨의 눈빛이며 입술이며 모든 것들이 너무 야릇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색함을 깨고자 나는 어설픈 농담을 던지기도 했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와 정숙 씨와 나눠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래도 아내의 친구인데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이성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그렇게 저녁을 마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다.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나는 정숙 씨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정숙 씨는 나이 먹은 여자를 누가 쳐다봐 주냐면서 고개를 숙이고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정숙 씨가 충분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덥석 정숙 씨의 손을 붙잡았다. 술 기운이었는지 본심이었는지 나도 모르게 정숙 씨의 손을 잡고는 정숙 씨는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니 절대 의기소침해 있지 말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맥주를 몇 잔 마셨기 때문인 걸까? 아니면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고맙다며 나를 쳐다보는 정숙 씨의 얼굴이 살짝 달아오른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정숙 씨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정숙 씨는 가만히 내 손이 본인의 얼굴을 어루만지도록 두었다. 나는 그것이 허락의 의미라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나는 정숙 씨에게 입을 맞추고 말았다. 우리는 한참을 뜨겁게 입을 맞추고 나서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잠시 후에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조금 민망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가 원했다는 느낌은 분명했다. 나는 가볍게 정숙 씨를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여 주었고 우리는 잠시 소파에 앉아서 가벼운 이야기를 좀 더 나누었다. 잠시 후에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를 맞이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가고 정숙 씨와 나는 비밀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의 손길을 정숙 씨는 받아주었고
우리는 아내가 집을 비우게 되는 날엔 여느 부부처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는 어느 날인가 우리는 결국 사랑도 나누게 되었다. 그날도 아내가 회사 일로 늦게 퇴근한 날이었는데 나는 퇴근하자마자 차려져 있는 저녁도 마다하고 집에 혼자 있는 정숙 씨를 안아버리고 말았다. 사랑을 나누던 중 정숙 씨도 나를 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 말에 절정에 도달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사랑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행인 건지 아내는 나와 정숙 씨와의 관계를 눈치를 채지는 못한 듯 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설레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정숙 씨와의 사랑은 달콤하기도 했고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나에게도 양심이 있었던 걸까? 나는 정숙 씨에게 해준 만큼 아내에게도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으려고 노력했다. 정숙 씨와 사랑을 나눈 날 이후에는 아내와도 사랑을 나누려고 했고 아내는 질색을 하면서도 오랜만에 달려드는 나를 반기는 눈치였다. 나는 가끔씩 체력이 딸려 회사에서 졸기도 했지만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해주는 것이 마음이 편했고 그러고 싶었다. 우스운 일이지만 살도 조금은 빠지게 되었다.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순간이 많았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쯤 정숙 씨도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 집에서는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의 작은 중소기업에 일할 자리를 구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내와 나는 정숙 씨가 집에 계속 있으라고 권했지만 정숙 씨는 한사코 우리의 권유를 거절했다. 계속 신세를 지면서 지내는 것이 미안하다면서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서 혼자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들었을 때 정숙 씨는 나를 뒤에서 안으면서 본인의 속마음을 전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기분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친구인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고 했다. 결국 정숙 씨는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한 분위기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전과는 분명 집안의 분위기는 달랐다. 아내도 적극적으로 사랑해주는 내 모습에 활기를 찾은 모습이었고 우리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침대에 함께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주말이라도 정숙 씨가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 말이다. 나는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흔쾌히 허락했고 그 주 주말부터 정숙 씨는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정숙 씨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씩 아내가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날에는 다시 정숙 씨와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언젠가 내 품에 안겨 사랑을 나눌 때 정숙 씨가 이야기했다. 내가 너무 그리웠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을 만큼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다.